예림아, 놀자. 예림 TV.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누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노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노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노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노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노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꿀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노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노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노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노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꿀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노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노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노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노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누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노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누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꿀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노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노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노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노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누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노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노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노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노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노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노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노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꿀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노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노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노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누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노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노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노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누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유튜브에서 예림TV를 검색해주세요.